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와서 저의 책장을 둘러봤어요. 원래 이제 독일에 가기 전에 중고책을 알라딘에 한 50만 원치 팔았어요, 그때.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책만 골라 놓고 나머지는 다 팔자. 그래가지고 50만 원 정도를 팔았는데 보통 이제 책 한 권에 뭐 300원, 500원, 신간은 한 2, 3천 원 정도 쳐주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판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뭐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여기 이렇게 남겨두고 갔는데 모아놓은 책을 보니까 이제 저는 보통 책을 작가별로 정리를 하는데 그 작가별 종류 중에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책이 물론 뭐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이런 거 빼고요.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책이 하루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라카미 하루키를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은 조금 사랑이 식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제 신간이 나오면 늘 애정을 가지고 보는 충실한 독자 중에 한 명인데 왜 하루키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사실 이 하루키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작가예요. 저처럼 좋아하는 작가가 있고, 좀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다, 혹은 좀 어렵다, 뭐 이런 여러 이유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하루키를 만난 건,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상실의 시대입니다. 이거는 표지가 지금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옛날 표지죠. 이 상실의 시대를 처음에 읽게 된 건 아마 80년대생 이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한 광고에서 어떤 여자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남자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그 굉장히 감각적인 광고였고 인기가 많았어요. 그거를 보고 이 책을 읽게 됐어요. 그때 이제 여자가 읽고 있던 책이 이 책이었고 당시 이 상실 시대가 그 광고의 붐을 타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또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좀 첫사랑에 심취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뭐 봄날의 곰만큼 네가 좋아. 이거 워낙 유명한 명대사가 됐죠. 그리고 뭐 호랑이가 녹아서 버터가 될 만큼 너를 좋아한다. 뭐 약간 이런 정말 손발 오그라드는 그런 편지를 막 첫사랑한테 보냈고 그 첫사랑도 약간 여기 심취해가지고 저한테 이 그 노르웨이 숲이 이제 비틀즈의 음악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비틀즈 CD를 저한테 선물해주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상실의 시대라는 작품성이 갖고 있는 의미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어떤 그 풋풋한 고등학생의 첫사랑? 그것 때문에 정말 잊지 못할 인생책이 된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뭐 아직도 버리지 않고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상실의 시대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하루키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뭐 바로 데뷔작이죠. 이 작가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약간 재즈를 틀어주는 어떤 바를 운영을 하면서 이 책을 썼고 신인상을 받으면서 뭐 유명한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 뭐 이 초기작을 시작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작품집을 읽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것도 지금 다 하루키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약간 지적 허세로 샀어요. 상실의 시대 일본어판이에요. 이거 이제 일본에 여행 갔을 때 그 오사카에 있는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에 가서 이 하루키 책을 샀습니다. 당연히 일본어는 물론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이기는 했지만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완전 새 책이죠. 지금 읽어보지도 않았고 또 일본 그 책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장식용으로 이렇게 책을 샀고 장식용 책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의 어떤 지적인 허세죠. 그래서 이런 장식용 책으로 하루키 책이 있는데 잘 보관을 하고 있고요. 책은 제가 중고 서점에서 샀어요. 예전에 한 1년 정도 응암동에 산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응암동에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는 헌책방이 있었어요. 그 헌책방에서 이제 책을 뒤적거리다가 이거를 발견했는데 그때 이 책이 제 기억으로는 2권이 있었어요. 똑같은 책이. 근데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다 지금 I love you forever 소희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그냥 사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을. 그 누군가의 추억을 훔쳐본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이제 상실의 시대가 저한테 첫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이 사람한테 소희라는 사람이 첫사랑이었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자의 행적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왜냐면, 이 소희 다음에 그 뒷장에 당신이 이 책을 받아보는 순간은 화요일이 되겠구려. 이 지금 책 제목이 네, 화요일의 여자들이죠. 하루키 단편집인데 당신의 빈방에서 유치한 수요일의 남자 헤어져서 헌책방에 아무래도 나온 게 아닐까라고 유추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지고 막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크크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샀고 왠지 헌책을 살 때는 이런 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그 추억을 엿보고 또 그를 통해서 나의 어떤 기억, 편린도 네, 끄집어 볼 수 있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사랑이 끝났다면 나의 첫사랑도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키의 어떤 소설은 막 이렇게 몽글몽글한 현재 진행형의 사랑이 아니라 약간은 그 쌉싸름하지만 달콤 씁쓸한 그런 그 사랑의 기억, 특히 도시남녀의 사랑의 기억을 네, 좀 상징하는 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하루키의 에세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먼북소리와 같은 여행 서적이 있고, 이거는 이제 하루키가 지필 겸 네, 유럽에 여행하면서 살면서 어떤 느꼈던 감상들을 네, 쓴 책이고, 뭐 라오스에 가기 전에는 네, 이 책을 봤어요.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네, 이 책도 재밌었고, 뭐 또 터키 가기 전에 네, 이 하루키의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사실 네, 생각보다 좀 별로였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처럼 뭐 달리기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자신이 어떤 좋아하는 그 분야, 뭐 사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쓴 작품들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지금 약간 말랑말랑한 무라카미 라디오라고 해서 네, 이런 식의 에세이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목도 참 네, 감각적이죠. 채소의 기분, 바다 표범의 키스,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제목도 참 잘 짓는 작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처럼 자신의 그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에세이는 사실 조금 이 뭐랄까요, 퀄리티에 있어서 난이도가 좀 있어요. 되게 괜찮다 싶은 에세이도 있고 이 에세이는 조금 별론데 싶은 것도 있기는 한데 딱 한 것만 꼽으라고 한다면 네, 먼북소리를 꼽고 싶어요. 이 먼북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가 3년 동안 그 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뭐 조금 길게는 체류도 하면서 쓴 그 여행 에세이인데 이 작가가 젊은 시절에 30대 때 쓴 작품이어서 굉장히 펄떡펄떡 살아있어요. 네, 어떤 강인함과 또 청춘과 열정이 느껴지고 또 그 청년의 섬세함도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또 단순히 이제 어떤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 정보가 아니라 그 여행에서 느꼈던 작가 특유의 감성, 독특한 발상, 뭐 사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치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 하루키를 만나볼 수 있는 책이고 여행 에세이의 어떤 정석? 에세이를 쓴다면 이런 에세이를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준 네,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여행 에세이집 치고는 좀 길죠. 거의 500페이지가 네, 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네, 한번 읽어보고 싶고 특히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리스를 굉장히 가보고 싶어지는데 네, 한 권의 에세이지만 고른다면 저는 네,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키의 소설이 막 러브러브하진 않은데 등장하는 남자들이 공통점이 있죠. 대부분은 주인공은 남자예요. 그런데 외골 쓰고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리를 꽤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편이고 뭐 파스타를 혹은 샐러드를 즐겨 먹고 뭐 저녁에는 맥주를 즐겨 먹습니다. 그러면서 꼭 아주
본인의 취향이 확고한 음악, 특히 재즈를 많이 즐겨 듣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뚜렷한 직업이 없어요. 거의 한량에 가까운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는 약간은 무심해 보여요. 그런 초식남에 가까운 남자가 한 명이 등장을 하고 그 남자를 둘러싸고 여러 명의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자들은 대부분이 약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겨요. 네. 그 막 초원에 흰 드레스만 입고 막 그 아주 까만 긴 머리를 휘날릴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약간은 환상적인 현실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엄청난 미인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어떤 아우라를 풍기는 그런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여자들은 대부분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신기하게도 이 남자의 그 무심함이 이 여자의 문제점을 해결해요. 대부분이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많은 소설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율의 여자들처럼 이런 단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장편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작가가 자신의 취향을 반영한 에세이들을 굉장히 많이 냈죠. 뭐 특히 재즈라든지 아니면 뭐 좋아하는 달리기라든지 뭐 티셔츠를 모은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에세이를 많이 냈는데 그런 에세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취향들이 책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장편에서요. 뭐 짧게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거는 애프터 다크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LP는 번거롭지 않나요? 받고 걸 때? 저희 삼촌도 레코드가 아주 많았어요. 말이는 말한다. CD 소리는 영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대부분이 재즈였죠. 낡은 재킷 냄새라든지 바늘을 올려놓을 때 나는 찍찍 소리가 좋았어요. 지금 굉장히 LP를 찬양하고 있는데 이 작가가 LP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또 이 하루키의 잡문집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나는 옛날부터 한결같이 LP판을 좋아했다. LP의 모양새가 좋고 촉감이 좋고 냄새가 좋다. 그 무게감이 좋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연결시켜서 읽는 재미도 좀 쏠쏠한 게 바로 이 하루키의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 특징은 대부분의 글들이 환상과 현실 혹은 어떤 1차원적인 세계와 또 3차원적인 세계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그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막 오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형식 역시도 작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재즈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 글을 쓸 때 재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현실과 비현실 혹은 뭐 이상과 현실, 뭐 꿈의 공간과 또 현실의 공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읽는 독자에 따라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죠. 계속해서 내용이 달라지고 풍부하게 나오니까요. 좀 이거는 세부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루키의 소설은 양이 자주 등장해요. 뭐 심지어 양이 들어간 제목도 있죠. 왜 이렇게 양이 자주 등장하냐는 질문에 하루키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최근에 나온 거에는 조금 양이 덜 등장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양이 자주 등장하는 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양이 되게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작가가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해석은, 그냥 독자 나름에게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은, 저는 휘발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하루키의 책을 다 읽고 나서 딱 덮으면요. 내가 뭘 읽었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소설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여러 소설 중에서 딱 한 권을 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스트를. 이 소설을 저 소설 같고 저 소설을 저 소설 같고 뭔가 딱히 기억이 안 나고 막 그 읽는 순간에는 너무 이야기의 흐름이 재밌어서 엄청난 그 몰입의 희열을 맛보는데 딱 덮고 나면은 뭔가 허무한 거예요. 이게 마치 막 되게 열렬하게 사랑을 했다가 딱 그 사랑이 끝나고 나서 쿨하게 디 엔드 딱 돌아서는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이 하루키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쿨하다고 할까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내 인생의 기억에서 다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을 살다 보면 가끔씩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그
열렬했던 사랑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이 하루키 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가 가끔씩 다시 이 책을 딱 들여다봤을 때 뭔가 이렇게 톡톡 생각을 건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먼북 소리를 다시 이렇게 막 뒤적여 봤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유럽에서 보낸 3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저런 일을 겪은 후 결국 본래의 위치로 돌아온 것일 뿐 달라진 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나는 말하자면 상실된 상황에서 이 나라를 떠났다. 그리고 40살이 되어 돌아온 지금도 여전히 그때처럼 나는 상실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저 나이만 먹었을 뿐이고 아무것도 해결되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한다. 다시 한번 본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만도 다행이 아닌가. 훨씬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그렇다. 나는 낙관적인 인간인 것이다. 물론 작가는 그 3년의 시간을 이제 여행을 하고 또 뭐 집필을 하면서 보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5년의 시간을 독일에서 보내고 돌아왔고 여기에서 지금 작가는 40살이 됐는데 저도 뭐 그 언저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지난 5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달라진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요즘인데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그냥 막 큰 깨달음을 준다기보다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5년이라는 뭐 긴 소풍, 뭐 긴 여행을 다녀왔을 때 느껴지는 어떤 상실감, 무력감, 이 작가가 표현한 것처럼 어떤 중력이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너무 세세하게 묘사해서 지금 내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뭐 저의 끄적거림이 없어요, 과거에. 근데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루키는 그냥 약간 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첫사랑에서부터 지금까지 켜켜이 이 하루키의 책과 함께 담겨 있는 추억이 많아서, 이제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루키의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하루키의 신간이 나오면 또 읽겠죠. 그럼 또 다음 하루키의 신간을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스!